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오늘 드디어 박진 외무장관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만납니다. 왜 만나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예비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대만 때문에 열이 바짝 오른 중국이 이걸 그냥 무사히 넘어갈 리가 없을 것이다 하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외교라는 게 뭡니까? 외교라는 게 구렁이 달리기 게임 아닙니까? 누가 더 능구렁이처럼 천천히 처절히 가면서 상대방을 기진맥진하도록 만들어서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것이 외교죠.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전혀 반대되는 그런 케이스도 많겠지만 지금 케이스는 그런 겁니다. 치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3월 달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 대만 정부가 모여서 반도체 공급망을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정해 놓자는 거죠.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강하니까 미국, 위탁 생산 부분은 한국과 대만, 그리고 소재 부분에서는 일본, 이렇게 각각 장점이 있는 네 나라가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8월 말까지, 이번 달 말까지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고 통보했는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신중하다고 봐도 되겠고, 또 하나는 그동안 중국 눈치 보는 척 좀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을 겁니다. 득달같이 달려가서 안 하게 된 것만으로도 중국한테는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지난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액 중에 대중국 수출은 약 39%, 여기에 홍콩까지 포함하면 약 60%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60%가 중국에 달렸다. 물론 홍콩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가 있죠. 홍콩을 거쳐서 다른 나라로도 많이 가니까 반드시 중국에만 달린 것은 아니다. 그래도 중국에 약 39%, 40% 가까이 수출한다는 것은 대중 의존도가 낮지 않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치포 예비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 것만으로도 중국으로서는 코털이 긴장이 바짝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9월 초쯤에서 치포 참여 여부를 논의하는 예비회의가 열릴 예정이고 우리 정부도 이 회의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그렇다고 참여를 안 하자면요, 지적재산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이 보이콧 한번 해버리면 한국 반도체는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여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참여를 하자니 중국은 중국대로 불에 튄 것처럼 난리가 나 있죠. 그런 가운데 박진 외교장관이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여는데 한국의 치포 참여가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거죠. 중국 배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렇게 소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면전에다 대놓고 너그 배제하기 위해서, 너그랑 놀기 싫어서 너희들을 빼기 위해서 치포가 결성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난처하죠. 외교라는 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능구렁이 달리기 대회라 그랬잖아요. 구렁이처럼 가는 거죠. 박진 외교장관은 어제 출국을 하면서 미국의 치포 제안은 산업의 정진에 방점을 둔 협력으로 중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 논리는 뭐냐 하면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끼리 만나서 회의를 하는 거지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논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급한 건 중국이죠. 그러자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칩4 안 된다, 칩5로 하자, 중국도 낀가라 이겁니다. 중국 끼울 바에는 칩4를 할 이유가 없죠. 중국 빼자고 모이는데 칩5를 하자. 참 이 싱하이밍 이 사람은 진짜로 골 때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칩4 참여하게 되면은 국익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관련 부처와 잘 살피고 논의해서 우리 국익을 잘 지켜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도어 스태핑에서 지금 우리 정부 각 부처가 그 문제를 철저히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마 이 이야기는 외교부와 산업부 두 부처를 총동원해가지고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제일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은 누굴까요? 박진 외교부장입니다. 박진 외교부장은 어느 특정 국가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중국과 함께 논의를 하겠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고 또 공급망 분야에서도 중요한 상대다. 중국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국과의 공급망 대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중국에는 뭐가 나오죠? 히토리가 나옵니다. 이게 참 답답한 노릇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산 히토리를 지금 당장 끊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는 공급망이 있다. 그 공급망 체계를 중국하고도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한중 공급망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미국하고는 뭐다? 치포. 거기에다가 한중 공급망으로 중국을 완전히 왕따시키는 건 아니다 하는 인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치포 가입 여부에 대해 중국 측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만약 중국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설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진 외교부장은요, 잘할 사람이에요. 이 사람 잘할 사람이에요.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하여튼 잘할 사람이에요. 그거 뭐 자세한 건 놔두고. 사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의 안보 주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도 자신의 안보 주권을 존중해야 한중 관계가 원만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안보 주권에 대해서는 양보를 안 한다 이거죠. 안 하면서도 중국 너희들도 안보 주권에 대해서 미국하고 날 세우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보 주권은 챙기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또 최근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데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동시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전체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중국 하나의 중국 그거 인정한다. 하지만 동시에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전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만 건드리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능구렁이 달리기 게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중국의 한한령을 공개적으로 풀어줘야 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의 입장을 잘 설명하고 한중 간에 앞으로 협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했는데 이건 뭡니까? 자, 그러면 명동에 다시 중국인 관광객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중국은 절대로 한한령 해제 안 할 거예요. 왜냐? 한한령 그거는 이미 양국이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그건 별로 효과도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자, 어쨌든 박진 외교부장은 왕이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할 예정이고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치포는 경제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폐쇄적인 모임은 안 된다. 폐쇄적 모임을 만들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모임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냐? 시진핑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 정부가 치포 구성을 위한 예비회의 참석 의사를 밝힌 뒤에 경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치포 논의 주도권 확보를 시도하는 한편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오후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치포는 반도체 산업을 다루는 것이라서 순수하게 경제적 문제라 생각한다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이거는 너희를 왕따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냐. 미국은 설계의 1인자고 그걸 받아서 생산하는 우리는 미국 빼고 어떻게 생산을 하겠냐. 그 혜택은 결국 중국 너희도 보지 않냐. 물론 중국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모임을 결성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는 더 할 말은 사실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최대한 달래면서 넘어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는 미엔즈 즉 체면을 세워주는 거죠. 그 체면을 세워주면서 우리는 실리를 챙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국익 전체를 고려해서 접근하지 어떤 나라를 배제하거나 폐쇄적인 모임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조율해서 조화롭게 조정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치포 참여로 우리나라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전면 배제하거나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나라 교육 1위의 국가인데다가 일시에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될 경우 우리 업계도 역시 타격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산업부로서는 그런 점에서 경제적인 판단에 근거한 신중한 접근에 나서는 셈입니다. 자, 산업부도 나서서 이렇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외교부와 산업부 다른 부처는 여기서 개입할 데가 별로 없죠.
결국은 산업부에서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고 외교부는 그것을 풀러가는 거니까 박진은 중국에서 이창영 장관은 한국에서 나름 언론 플레이 하면서 중국을 살짝 달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공급망 이걸 두고는 양향자 의원을 빼놓고 이야기하기는 섭하죠. 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는 반도체 공급망 패권을 두고 날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 일본, 대만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인 치포 예비회에 참여한다는 계획을 밝히는 등 반도체 전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에는 한국도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러나 입법을 지원해야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배 아프겠죠. 국민의힘은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반도체 특위를 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에 강한 의지를 밝히자 여당이 관련 특위를 만들었는데 당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위원장직 수락 의사를 밝히면서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를 제안했고 국회 개원 즉시 특위를 설치한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국민의힘의 약속과 의지를 믿고 반도체 특위 위원장을 수락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당에서는 국민의힘이 반도체 특위를 만들었는데 민주당 계열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광주의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겁니다. 자, 그랬으면은 민주당이 좀 밀어줘야 되겠죠.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상설 반도체 특위는 아직 설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논의 때도 반도체 특위는 연금개혁 특위, 민생특위 등에 비해서 협상 우선순위에서 뒤로 쭉 밀려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양향자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정일종 정책위 의장에게 국회 차원의 반도체 특위 설치를 건의했는데 당이 혼란한 상황 때문인지 아직 진척이 없다 하면서 여야가 모두 반도체에 대해서 좀 물렁물렁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나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법, 이 법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축소될 가능성조차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비율을 현행 6%에서 16% 선인데 이것을 20%에서 30% 선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예 현찰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조차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대기업의 혜택이 쏠리는 효과에 따른 형평성 논란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16%에서 30%로 2배 못 미치게 늘어났지만 대기업은 6%에서 20% 비율로 볼 때는 3배 넘게 늘어난다 이거죠. 늘어나도 20%로 중소기업 30%에 비해서는 작은데 원체 지금 현재의 지원 퍼센트가 6%밖에 안 되니까 이게 3배가 넘어간다. 이걸로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칭다오에서 회담을 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고위급 한국 인사의 중국 방문인데 북한 핵 등 한반도 문제와 미중 갈등 등 아태지역의 안보, 무역 등 많은 이야기가 오갈 전망이라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이 존중받지 못했다는 것은 사드 한국 배치를 두고 중국이 무역과 관광 등 전방위 보복과 압력을 가한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이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MD 즉 미사일 방어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3부를 문재인이 스스로 언급을 했는데 중국은 이것을 약속이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의 약속 이걸 지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3불 정책은 문재인의 4대 정책 중에서 가장 아픈 실책이죠. 즉 대한민국은 분명히 주권국가인데 중국 눈치를 보면서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 미국 미사일 방어 계획 MD에 참여 안 하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거나 말거나 이건 우리 국가로서의 주권사항인데 이걸 모두 안 하겠다. 3불 하면서 중국에다가 내밀어 버린 거죠.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문재인의 약속이고 윤석열 정부가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커지고 있고 한중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선 사드와 3불 이익은 한국의 안보 문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간의 안보 협의체 쿼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반도체 동맹 칩4 그리고 또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끌끌을 수밖에 없는 회담이 오늘 열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인데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비핵화에 협력하기보다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반대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면 북한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반대하고 한미훈련에 맞서서 서해에서 실탄 사격을 훈련을 해대는 것이 또 중국입니다. 안보와 무역에서 자기 편리한 대로 한국을 하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하대하는 거죠. 오늘 열리는 칭다오 회담은 그래서 향후 한중 관계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거쳐서 한국에 왔을 때 의전이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었는데 그때도 중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요구합니다. 박진 장관은 중국과 위아래 관계가 아니라 높은 산 낮은 산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중국에 할 말은 하고 당당하게 요구할 것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밀릴 필요가 없죠. 만에 하나 반도체만 끊어도 중국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게 되면 중국은 한국을 예전과는 다르게 보게 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보되 인접국으로서 잘 지내는 설린관계라 그러죠. 좋은 이웃으로 지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렵긴 하지만 제가 제일 전 뭐라 그랬습니까? 능구렁이 달리기 대회. 구렁이 달리기 대회 하듯이 하면 됩니다. 결국은 중국이 우리한테 지게 돼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반도체만 끊어도 중국은 문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쫄리는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박진 외교부장은 잘 아시고 할 말은 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는 그런 회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